울산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저기 대구 소신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34년 봄에 34년 4월달에 저기 나통하시는 분들이 되고 유명시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 고른반 성교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80주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좀 우리가 좀 기념하면서 우리 역사를 한번 청년을 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은 사실은 급속적으로 많이 변했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반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앞날 우리의 그런반의 승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엇보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원사, 우리의 카리스마를 확인해야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드리면서 그런 역사를 한번 확인해보자고. 근데 또 한 가지도 이유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한국에 오신 저희 선배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그 초대 신부님들을 잘 하셨던 선배들을 지금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울에서 아까 시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10월 달에 명동성당에서 한섬이 기념이사 했지만은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활동했던 지역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다른 데도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건 80년 동안 제주에서 활동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 특별히 그 조대에 오신 분들 나시는 성시부님하고 서신부 1934년부터 6.25 그날 때까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는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통해서 저희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할 만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또 좋고 오늘 많이들 모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만 외방선교의 한국선교 80주년 기념행사는 작년 10월 20일 명동성당에서 기념행사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 행사 또 이런 8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고른반의 선교센터장이신 강승원 요셉 신부님으로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승원 요셉 신부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간단한 자료를 드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히 전체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본론반, 성본론반, 외방선교라는 어떤 행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80주년에 대한 의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1933년 10월 29일 부산항을 통해서 모신 10분의 신부님과 함께 지금까지 80년 동안 어떻게 타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연도 순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기초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골로만 외방선교회는 사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7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골로만 외방선교회는 560년대 성인이신 골로만 성인처럼 우리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며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또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외방선교회는 1916년도에 에드워드 가이든 주교님과 존 블로이 신부님에 의해서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글로벌 외방선교회는 1933년 9분의 신부님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총장 신부님으로부터 전보를 받았어요.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맥폴린 신부님은 그때 당시 중국에 계셨고, 그 다음에 구주교님 같은 경우도 그때 중국에 계셨는데, 맥폴린 신부님은 상하이에서 9분의 신부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고, 구주교님 그 이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처음 보셨던 그 사진에서처럼 10분의 신부님들이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있는 안토니오 신학교죠, 그렇죠?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6개월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6개월이 이듬해 1934년도에 전라도 지역으로 파견이 되고, 그리고 아마 1934년도에 제주도를 처음 신부님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주년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 물론간 신부님들이 80년 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의 그 신부님들이 보여주신 그 선교의 정신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선교회 또한 그 중요한 것은 모든 교구에서 저희가 126개 문당을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구와 함께 일을 해왔고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이 실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물론만 외방선교회는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도 일을 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그런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골로반회가 하나의 우리 문화를 넘어서, 문화의 벽을 넘어서 또 종교의 벽을 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면서 그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성교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글로벌 선교회 아닌 다른 파리예방 종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선교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선교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글로벌의 선교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가진다면은 지역교회,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그 교회가 선교화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골로만 외방선교회 한국 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행사와 함께 한국 지역 신우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드에서 한계 전환과 감리 대교구가 생겼고요. 그래서 기호 11세 그 선교 규칙 레븐 에클레시아의 내용에 보면은 그 지역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전라남도 감리 대교구의 그 관할지역이 너무 많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두 개에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 6월 교황청 인류 보구마성으로부터 전라남도에서 일을 하면서 지휘를 받았고요. 그래서 플로리안 금왕교 주교님, 초대 대구 대무부장님은 대무를 두 개로 나누고 다른 선교회가 그중 한 부분을 맡아주기를 교황청 인류 보구마성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저희 블론반의 총장 신부님에게 이러한 지휘를 해서 한국에서 선교 한계를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신부님, 그때 당시 저희 총장 신부님은 참사들과의 의논을 마치고 만장일치로 다른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할 것을 결정을 하고 33년도에 10명의 선교사들이 파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10명의 신부님들이 6개월간 공부를 하고 전라남도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은 전남에서 선교 활동 시작이 됐는데 목포, 노안, 순천, 광주, 제주, 서귀포 등지에서 활동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오웬 맥콜린 신부님이 그때 전라남도 감목 대리로 설정되면서 초대 감목 대리로 임명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37년도 광주 지목으로 설정되면서 맥콜린 신부 초대 지목부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명신부님 같은 경우 다니엘 맥미니멈 신부님께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한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첫 본론반에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고 현재 남동성당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본론반회가 남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도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1939년에 맥콜린 신부님께서는 첫 춘천 지목부장으로 임명이 되시고요. 이때 당시에는 1년 동안 맥콜린 신부님께서 광주와 춘천 지목부장을 함께 겸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부주교님께서 춘천 지목부장으로 임명되시고요. 그래서 1938년 본론반의 서울 대목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때 11월 2명의 본론반 회원 춘천으로 파견이 되고 이듬해 6명이 함께 합류를 해서 총 8명이 춘천과 원주, 홍천, 이천 등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0년도까지 오고 이때 당시 이제 저희가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손신부님, 나신부님, 서신부님께서 제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 한일운동, 그 신자들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하셨던 걸로 기억을 그렇게 전해지고요. 여러분들 그 제주교구 100주년 행사 실제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조사보다 훨씬 좋은 그런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 제가 발견을 했어요. 보시면 잘하실 것 같고 아시다시피 세 분 신부님께서는 독립유공 훈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동안에 우리 본론반 신부님 7분이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주교님과 조 필리포 신부님께서 4년 동안 북한의 죽음의 행진이라는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중에 함께 하셨던 손 신부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신 지금 현재 광주교구하고 춘천교구에서 돌아가신 7분 신부님들에 대한 시국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 신부님, 진 신부님, 나 신부님, 강원도에서 순교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고토마 신부님, 그리고 광주 지목부장이셨던 안파트리시오 몬시뇰, 그리고 오유환 신부님은 대전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게 그때 6.25 때 당시 나 신부님이 계시던 서귀포 분당의 서울 신학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피난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본론반 예방선교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호사업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신의 시군처럼 4H 운동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알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초월 사부신 분이 목포 산전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흑산도에서도 저희 물론만 시민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도 짓고 교도소와 전력 발전소 등으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서 1980년도에는 많은 물론만 시민분들이 그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만 시민이 약 한 120년 정도, 150년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바티칸 공회의 야기된 변화의 움직임과 함께 그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65년도에는 원주교회가 설립되면서 11명의 물론 신부님들이 원주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 66년도에는 부도마 주기님께서 박두마 주기님께서 춘천교구장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본론만의 모든 활동들이 이제는 도시로 이제 향하면서 그 도시의 산업이 발전되면서 그 도시에 맞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도시로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교구에서는 1972년도, 수원교구 1972년도, 안동교구는 1973년도, 그리고 부산교구는 1973년도에 진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사목, 병원사목, 교리조사 지도, 예스컴 사목, 한국문화의 영문병역, 대학 강의 문화교류, 그리고 다양하게 또 양로현 신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위한 센터를 도남동 그 성당에서 야학 거기서 시작을 했고 의실 5가에 설치를 해서 그 노동자들 위한 센터 이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주변에 있는 투옥과 함께 본론만 신부님들도 원주로 있던 신부님들 주로 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 본론반 총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목을 하시던 본론반 신부님들이 본론반 전체 설계 전체 내 정의를 위한 투신이라는 그런 표와 함께 세계 모든 본론반의 지구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 이야기가 197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도시에 따라서 수상목이 좀 더 많아지는데 단도박이라든가 단지 도시기준 그리고 노동사목, 유기농법, 장애인을 위한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외이들을 위한 신림동의 산동네에 거기에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과 함께 그 지역의 철거민들을 위해서 비밀 사회운동으로 그때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본론하신 분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게 뭐냐면 1970년도에서부터 그때 이제 바티칸 공의회의 그 정신에 의해서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역교회 복음화는 이제 선교회 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선교화된, 다시 말해서 그 지역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본론반에는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돕는 활동해야 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1970년대 초 복음화 성성으로부터 선교지의 지역 선교자들을 가질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거의 한 2년 후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본론반 총회에서 이제 반인사제, 그 지역에 나간 선교지에 있는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우리도 이제 받자라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1980년도 중반, 85년도에 첫 신학생 3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3년 김종근 도민고 신부님께서 처음 부제품을 받고, 그때 이제 부제품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9명의 살제들이 나왔고요. 부제도 2명 있고, 그리고 그 이후 2년 후인 1980년도에 후반, 87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 평신도 선교사들이 처음,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첫 평신도 선교사들이 필리핀으로 8명의 선교사들이 파견이 됩니다. 10명의 선교사들이 8명이 파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10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피지와 대만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현신이라는 엘리사벳, 그 평신도 선교사가 피지에서 활동 중에 데이비 피버에 걸려서 거기서 활동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첫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미친 한국 사람으로 미친 사람이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지원사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박은종 신부님과 노영훈 신부님, 서울교구 신부님께서 처음으로 칠레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조금 더 심화 있게 한국 교회를 선교화 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하고, 한국 본론반, 우리 본론반 사제들이 이제 해외 파견이 시골의 태국이, 일본, 아일랜드, 피지, 버마,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대만, 홍콩으로 신부님들과 평신도 선교사들 그리고 지원사제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 나라에서 나가 있고요. 지금까지 파견된 사람들은 모두 15명이 파견되어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은열 본론바라는 사람, 본론바는 평신도 선교사는 24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신도로서 본론반에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씩 에르사벳은 퀴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사제 프로그램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96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제 프로그램들은 지금 8개 교구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까지 11명이, 현재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26명의 신부님들이 저희 본론반과 함께 6년의 계약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본론반 회원으로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의의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부님들하고 함께 선교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옆에 지켜본 건 뭐냐면, 신부님들이 본론반을 통해서 물론 3년이든 6년이든 함께 활동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 지역교회, 다시 교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가진 경험을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한편으로 이제 본론반 신부, 외국 신부님들이 예전에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선교를 그 신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한국 신부님들과 함께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신자들에게는 잘 이해도 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해외로 나가서 다른 문화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데 아주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 본론반에서 선교센터라고 하는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본론반의 그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선교의 정신과 선교의 개념 그리고 선교 활동을 우리나라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세미나도 받고 또 교육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선교센터를 통해서 해외 선교 교육 소비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19번에 걸쳐서 해외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모든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처음 나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문화에,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다른 종교와도 만나야 되고 또는 그 다른 민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우리들이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또 이제 선교 잡지 중에 본론반 선교를 발간을 해서 세계 각각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본론반 신부님들, 또 평신도들 이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알리면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간접적이지만 그들에게도 선교의 활동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론반 선교의 그 사업 현황을 잠깐 좀 보면은 지금 본당이 127개 본당이 있고요. 현재 4개 준본당이 공동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울교구 30개, 그리고 제주교구 8개, 아마 광주교구가 33개 있었고 준본당 4개가 광주교구 저희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남아있는 우리 마이크 리어던 신부님이 하고 계신 금악성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사회 개발 및 특수 사목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양성 교육, 신학생 양성,
평소 선교사 양성, 그리고 지원사제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선교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전유한 신부님이 요즘 하고 계시는 그 혼인의 재발견 프로그램이라고 루트바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그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최근에 시작되고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 지금까지 266명의 본론반 신부님들이 한국 지교에서 80년 동안 활동을 하셨거나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핵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무슨 활동을 했나고 저희가 한번 그냥 봤더니 지금까지 우리 이시돌 목장 임피제 신부님과 이어서 지금 마이클 여름 신부님 이시돌 목장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8개 본당의 한림 본당에 1952년도 임파트리쇼 신부님, 모스크 본당의 1958년에 라파프리 신부님, 그리고 동문성당의 1968년 대한 에드워드, 서귀포 독자성당의 1970년도에 양 하우드 신부님, 광양 성당의 1972년도 원유한 신부님, 성산포동의 1973년 양 하우드 신부님이 오셨고요. 서문성당의 원유한 신부님, 금악성당 지금까지 임파트리 신부님 시작하셨고 마이클 리더 신부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불륜반 활동, 신정여고에서도 우리 불륜반 신부님 아거스틴 신부님이 처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 협동교회하고 소외치 운동 시작한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지루하셨겠지만 저희들의 그 전체적인 불륜반 80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원 형제 본론반 내 선교센터장님께서 본론반